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임철영 배우님. 네.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에는 카메라 기자분들께서 안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페니맨 역할을 맡으신 임철영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잠시만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됐던 연극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찬 여성이죠. 비올라드 레셉스 역의 이주영, 박주현, 김향기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주영, 박주현, 김향기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먼저 무대 왼쪽 바라보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무대 가운데 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대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시 정면을 향해서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시그니처 포즈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무대에서 퇴장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잃어버린 예술적 영감과 재능을 되찾고 싶은 신예 작가 윌 셰익스피어 역의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규형, 손우현, 이상희, 옹성우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윌 셰익스피어 역의 네 분입니다. 이규형, 손우현, 이상희, 옹성우 배우님이십니다. 네, 먼저 왼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무대 중앙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무대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 준비하신 네 분의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준비 안 하셨나요? 네. 셰익스피어 인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타트 해주시고요. 네. 네, 하트 이런 거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랑스럽게 하트를 해주셔서요. 그러면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비올라 역의 새 배우분을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주영, 박주현, 김향기 배우님 나와주세요. 네, 아무래도 사이사이에 서주시는 게 그림상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사이사이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T자 앞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계속 계시면 허전하니까 하트 가장 고전적이긴 하지만 하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또 셰익스피어하고 같이 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됐을까요? 기자님들? 네. 자, 잠시만 그대로 계시고요. 자, 페니맨 역의 임철영 배우님도 모시고 다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일단 그냥 허전하니까 가장 고전적인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각자 하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꼬아서 하는 거 말고 각자 개인 하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들 이제 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분들께서는 잠시만 퇴장해 주시면 의자 세팅 후에 다시 간담회에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니맨 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임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로서 작품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작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저에게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나이가 좀 더 먹어도 했으면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제 주변 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관객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향기 배우님. 네, 비올라 역의 김향기이고요. 제가 처음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경험하면서 또 되게 많은 것들을 연기적으로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라 역의 박주연입니다. 네, 저는 데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연극을 하게 됐는데요. 약간 제가 연극에 대해 너무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많아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관객과 만나는 떨림을 또 지금 또 느끼면서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비올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영입니다. 저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극장에서 또 객석에서 관객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또 이렇게 기자분들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저희가 배우들도 정말 매일매일 이 작품을 하는 것에 행운이고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연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윌 중에서 가장 귀염둥이 막내 역할을 맡고 있고 소감은 이렇게 아름다운 연극에 참여하게 돼서 지내고 있는 이 몇 달간의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관객분들을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의 이상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게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역시나 또 하면서 무대 서고 연습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작품은 좀 다른 작품에 비해 정말 저희 대사처럼 좀 신비로움이 가득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만큼 더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손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 2년 전에 이상희 배우가 연기하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봤었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언젠가는 저 무대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 근데 딱 2년 뒤에 이렇게 셰익스피어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번에도 정말 잘 열심히 많은 배우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예전에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도 있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슬프면서 또 연극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재밌는 이야기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 계속 공연을 보여드릴 테니 점점 더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은 쇼노트의 송한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딱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굉장히 큰 규모의 연극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면서 굉장히 떨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많은 평론가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까지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가 2년 후에 다시 찾아뵙게 됐고 저희 지금 앉아 계신 배우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초연에 못지않은 그만큼 재미있고 어쩌면 더 성장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많이 또 봐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핸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건현 기자입니다.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 첫 공 잘 봤고요. 너무도 아름답고 재미있는 극인 것 같아서 정말 잘 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먼저 연출가님과 배우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이제 전부 나무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장을 보면은 무대에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인물들의 심리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튀는 거 없이 나무로만 제작이 된 그런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대가 단조로운 것 같은데 360도 회전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를 어떻게 꾸미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 같은 것도 조금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들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극 중에서 이제 코미디 극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배우님들께서 코미디 극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객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웃음바다인데 그래서 이제 인터미션 때라든지 공연 후에도 굉장히 관객들이 정말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칫 너무 개그에만 빠져 있어서 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작품이 웃음에 묻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조금
선 넘어서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우리 극은 너무 웃기지만은 않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내용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봐달라, 이런 관전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무대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자리에 연출님들이 계셨으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같이 기획회의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얘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목재 무대를 썼던 이유는 당시 16세기에 그 런던에 있었던 글로브 극장이라든지 당대의 극장들이 다 목재의 무대 배경을 가지고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고 또 당대 무대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의 소재가 목재였고요. 심지어 원목을 써서 제작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전 무대를 언급하셨는데, 이 회전 무대를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극중국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2막 마지막에 보면 배우들이 일치단결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무대 위에 있는 장면과 그 무대 뒤에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로도 쓰이기도 해요. 물론 그때 돌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전이 주는 의미는 무대 밖과 안의 의미, 그리고 셰익스피어나 비올라의 집의 밖과 안의 의미, 그리고 일상의 밖과 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회전 무대를 썼던 측면이 있고, 그것과 또한 포함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공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또 승강 무대가 있어요.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무대가 저 뒤쪽으로 쫙 멀어지기도 하면서 배가 떠나가는 장면을 연출한다든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무대가 또 돌아가면서 사공이 몰고 가는 배의 물결에 따라서 건물들이 흘러서 지나가는 것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전동 무대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이 처음에 탄생한 것은 영화를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그 대본을 그 작가들이 연극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연극 대본을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장면 하나가 2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매 장면이 계속 변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디렉터가, 감독이 다 편집해가지고 컷컷하면서 어디든지 무한하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극은 그거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영화 감독의 그 원작과 그 영화를 연극으로 각색한 연극의 원작을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스피드를 전동 무대로 해보자. 대부분의 많은 극장의 연극들이 전동 무대를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쓰고 싶었던 이유는, 그러한 원작의 스피드를 관객 여러분들께 어렵지 않게 일상적으로 집에서 OTT를 보듯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추후에 그러니까 연출님들이 써놓으신 노트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항상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합니다. 그 지점,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재미와 웃음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늘 위트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코믹스럽다, 혹은 저런 웃음이 함께 하니까 그게 더 풍성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지점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진짜 우려하셨던 것처럼 연출님도 이건 아름다운 곡이고 우리가 종국에는 감동을 사람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게 시작했으니 저희도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에너지와 반응을 받아서 조금씩 더 안정돼가고 자리가 더 잡혀나가서 그런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주 신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규영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연습할 때부터 그 비율에 대한 웃음과 감동과 적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공연을 막 시작해서 정말 관객들 분들을 만나면서 그날의 또 공연에 따라서 그 관객분들의 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공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안정적으로 멋지게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두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대본상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어떤 웃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이 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을 기반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저희도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이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장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제가 위를 하면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비올라와의 관계고 비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막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막에서의 그런 코미디도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긴장이 너무 돼서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코믹에 대해서는 계속 다듬어지고 좀 더 너무 뜬 가벼운 코미디가 아닌 조금 더 위트 있고 고급스러운 유머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막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이막에서 비올라와의 그 관계가 더 깊고 더 완벽해진다면 그런 요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감정을 타고 흐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하얀 셔츠 입으신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작가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옹성우 배우님과 김연기 배우님은 그 18의 순간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만나시는 거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첫 연극이고 또 다시 재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상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많은 작품에 되게 많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냥개들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즌2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된 소감인가 그리고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다시 임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우선 향기랑은 드라마도 제가 첫 드라마를 함께 했고 또 첫 연극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드라마 할 때도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왜냐면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도움과 그 주변을 좀 더 살피고 많은 것을 얻어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기 씨와 함께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그저 눈을 바라보고 향기 씨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연극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흡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연습실에서 가장 많이 본 게 향기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워낙 친하기도 하지만 연습실에서 계속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호흡들이 자연스럽게
맞아가고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막내이기도 하고, 저도 연극은 드라마 할 땐 아니었지만 저도 연극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연습량이 나에겐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연습실에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각자 페어마다 케미가 다르고 재미 요소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우 오빠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케미는 또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맞춰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고요.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요즘 뭔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굉장히 뭔가 이곳저곳에서 보여서 바빠 보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다 좀 미리 찍어놨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 나와서 사실 지금 막 엄청 그렇진 않고요. 다행히 그 사냥개들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극도 잘 다행히 올릴 수 있었고요. 그간에 이제 뭐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도 다행히 마음 맞게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또 무대에 설 수 있었고요. 그냥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초연을 끝으로 이제 뭐 저희가 회식 자리도 하고 끝나고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꼭 다시 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고 예전에는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떨림이 너무 되게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이 떨림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희 배우님뿐만 아니라 또 임철영 배우님께서도 이번에 초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작품을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선택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행복했죠. 예, 너무 좋았었고 정말 여기 새로 오신 우리 배우분들도 있지만 저희 초연을 함께했던 배우들도 정말로 너무 연락도 자주 하고 지금도 소통을 잘하고 있지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이제 앵콜을 함께하지 못한 배우들 역시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좋았던 기억이 이번 작품을 또 할 수 있게 된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대본을 또 이런 무대에 뭐 이런 의상에 이런 배우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좀 더 나이를 먹어서라도 더 꾸준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정도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언론 관계자분들 꼭 보시고요. 가족분들도 꼭 보여주십시오. 그럴 만한 작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데일리의 이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송한샘 연출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된 작품이 연극 무대로 옮겨진 것이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인 러브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영화와는 다른 무대, 그러니까 연극으로서 이제 특별한 점을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공연을 보기 전이라 이제 셰익스피어를 이제 역할을 담당하시는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각의 네 분의 매력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처럼 이제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캐릭터의 경우에
사실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전달 방식에서는 조금 답답한 방식일 수가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 시대의 언어와 감정을 오늘날의 관객에게 전달하실 때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글이나 연기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영화를 연극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영화보다 연극이 어떤 면이 더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화면 밖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규영 배우가 상대 역하고 뭘 하는데 이규영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잖아요. 그 밖에 배우는 뭘 하고 있을까? 상대편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화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어느 영화 감독이 레디 스타트 했을 때 그 화면 안에 있는 사람만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트장에 있는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22명의 온스테이지 배우들은요, 떼씬이 굉장히 많은데 각자 선 자리에서 모두 연기를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사실은 객석에서 이 프로시니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의식이 느껴지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를 걸어가는 배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주전분들 외에도 다른 모든 배우분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주인공이라는 게 느껴지는 무대만의 매력이 영화나 드라마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연극은 보통 여러분들 많이 연극 보러 가시면 소위 말하는 응접실 연극이나 논쟁극이라고 해서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연극들이 대부분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의 짧은 지식에서 그것이 아닌 작품들도 많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특히 이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작품하고 배우들 들어오면 온몸이 땀에 절어서 소금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래서 무술이면 무술, 그리고 연극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안무와 마지막에 커튼콜, 그리고 뮤지컬에나 나올 법한 끊임없는 무대와 조명의 변화, 그리고 시대를 고증한 의상들이 사실은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들이 잠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작품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영화와 다르게, 특히 OTT 영화와 다르게 저희는 3시간 동안 이 공간에 가둬져서 공연을 봐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연출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영화와 다른 라이브의 매력을 담아서 관객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게 각자의 매력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었죠? 네. 저는 연기할 때 추구하는 방향성이 코미디가 허용되는 작품에 한해서, 그리고 코미디가 허용되는 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위트 있게 연기를 하고자 하는 편인데요.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할 때와 그래야 할 때를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봐주시는 연출님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아까 그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대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위트 있는 연기와 진지하게 또 몰아갈 때와 이런 것들이 저만의 장점이라면, 무대를 제가 연극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해서 연극을 좀 오래 해왔는데 무대와 객석에 어떤 좀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제 입으로 말하니까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연기를 할 때 항상 연기를 할 때 저를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저만의 윌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제가 뭐 규영이 형의 셰익스피어가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담으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셰익스피어는 정말 훌륭한 대문호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인간이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멋진 모습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귀여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저의 느낌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매력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질문 같습니다. 나의 매력. 제가 연습실에서 항상 외치는데요. 저의 매력은 에너지와 기세 같습니다. 기세. 그러니까 아까 그 떨림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자면 떨리고 뭐하고 막 숨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마음과 이걸 또 내 스스로 난관을 극복해야 되고 이런 어떤 에너지와 기세가 좀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어떤 오늘날에 들어서 이제 셰익스피어를 봤을 때의 어떤 이런 다른 점들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갑자기 좀 AI가 떠올랐어요. 요즘에 뭐 AI다 해서 막 새로운 창작물도 막 올라오고 막 요즘에 사람도 이제 나와서 막 AI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아무리 AI가 좋아져도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좀 이질감이 드는데 그래서 좀 더 진짜를 우리는 찾게 되고 당연히 진짜를 알고 진짜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진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무대 그리고 옛날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직도 소통되고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한 매력인 것 같고 우리가 하물며 뭐 문자나 일기를 쓰더라도 한 줄 쓰더라도 고민을 하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꾹꾹 눌러 담아 쓴 셰익스피어의 대사와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AI가 판치는 세상에서 다시금 이렇게 좀 보면은 또 좀 다시 와닿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자, 매력. 네, 저의 윌의 매력은 조금 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그런 좀 풋풋하기도 한 그런 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좀 이 작품을 하면서 계속 불완전하고 좀 이렇게 걱정도 많고 겁이 많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이 윌에 좀 많이 녹여내고 더 그런 걸 투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들이 윌로서 윌로서 승화돼서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 요즘의 말과 다른 점이 사실 제가 이 작품에 있어서 준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말,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말, 내가 입으로 내뱉어보지 않았던 이 말이 처음에는 되게 무섭게 다가왔고 내가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윌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물과 가까워지는 이 캐릭터와 가까워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 또한 요즘에는 표현이 너무 잘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이렇게 시처럼 막 길게 읊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한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냥 툭 뭔가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게 되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로써 시로써 표현하는 게 그런 공감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기 배우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사실 비올라들이 미리 쓴 편지를 낭독하고 읽는 장면이 많아서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 글 자체를 한국말로 일단 관객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언니들과 함께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 순간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만큼은 최대한 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게 우선이겠다. 이 글을 멋지게 읽는 것보다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그 감정이 느껴지게, 떨리면 떨리게, 설레면 설레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의 작품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시어나 말들을 느끼실 때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시기보다는 온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셰익스피어 역할을 맡은 배우분들의 각자의 매력을 들어봤으니 비올라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의 각자의 매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비올라가 1막과 2막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막에서는 굉장히 좀 소녀스럽고 존경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막에서는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 과정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나겠죠? 네, 저도 약간 상희 오빠랑 비슷하게 기세인 것 같은데요. 저도 긴장이 잘 없는 편이고 그동안 연습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당당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힘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비올라 드 레셉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철영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페니맨이나 이 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6세기 당대 영국에 존재했던 인물들인데요. 비올라 드 레셉스는 사실 픽션의 인물이기는 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명작을 남길 때 이런 여자와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물이어서 구축하면서 굉장히 좀 열려있는 그런 저희 비올라로서는 좀 열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또 당대 정말 공주고 이렇게 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궁전 안에서 이렇게 살던 비올라가 셰익스피어의 글과 연극을 만나서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비올라의 목표점, 지향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극 중에서 뭔가 공주와는 정말 상반된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좀 무대 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여장 남자 남장 여자로서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다른 남자 배우들과 이렇게 연기를 하는 씬들 그런 씬이 유일하게 저희가 연습실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좀 이렇게 코미디 요소도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씬이어서 저는 좀 그런 씬을 할 때 욕심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이 윌들이 얘기했듯이 좀 관객분들한테 위트 있고 코믹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그런 데서 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왜 이렇게 매력을 얘기를 잘 못하나 싶었는데 제가 얘기해보니까 못하겠네요. 네. 네, 좀, 네, 앞으로의 매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님들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네, 저기 계신 베이지색 기자님. 네, 맞습니다. EBS 황대훈 기자입니다. 그 배우님들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전 작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초연을 안 봤어서 초연 당시에 나왔을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원작에서는 이제 연극이 조금 그 당시로 치면 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조금 약간 이걸 자꾸 보면 좀 영혼이 타락한다 이런 말도 듣는 그런 약간 좀 천박한 매체로 좀 다뤄지고, 영화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나 쇼츠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치를 좀 점하고 있었던 시대 배경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관객들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같은 좀 고급 연극은 어떻게 보면 좀 교양 있는 문화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물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좀 달라지면서 생기는 그런 약간의 괴리, 약간의 간극,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작품 내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연출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이번에 배우분들한테 그냥 뭐 말씀, 좀 재밌는 말씀이 떠오르는 분들 중에 아무나 한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뭐 각색이 어떻게 다르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원작을 알기로는 연극이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놓고 50파운드짜리 내기를 벌였던 것 같거든요, 원작에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혹시 이제 그 연기를 선보이신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연극이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재밌는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초연 기자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16세기 런던의 연극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BTS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소위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뭐 분칠한 사람들이라고 약간 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그런 예인들을 딴따라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여전하거든요. 여전하고, 그러나 이제 케이팝의 위상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뭐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뮤지컬이 톤이상을 휩쓸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무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또 바뀌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연극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왜 연극이 언제까지나 늘 연극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식자들, 연극 마니아들, 그리고 문학적인 소양을 지닌 사람들만 연극을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연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극이 대중 속으로 침투해서 16세기 런던에는 땅바닥 관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는 사람이 있었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얹혀서 돈을 조금 더 내고 방석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16세기에서는 땅바닥에서 서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당놀이나 이런 것들 저작거리에서 서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연극은 우리네 삶에서 가장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던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극 부흥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조금은 이상하게 약간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존중하지만 우리는 연극을 조금 더 대중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획을 했었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작품을 가지고 여전히 좀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대학로 소극장이라든지 명동예술극장처럼 또 다른 연극씬도 있겠지만, 좀 더 대중들하고 우리는 상업예술이야, 우리는 엔터테인먼트야.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훌륭한 배우분들을 모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엔터테이닝한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작품이 있으니까
그런 장르마다 조금씩 접근은 다르긴 하지만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전의 힘과 현대극으로서의 그 문법이 동시에 공존하는 작품이라서 대중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클래시컬한 아름다움이나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진실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연극이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게 꼭 누군가가 어떤 소양을 갖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걸 다 떠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도 충분히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철영 배우님께서 보러 오실 관객분들께 네. 어떤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는지 네. 그 얘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무대에서 무언가의 어떤 기대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극장에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은 저희 배우들과 그 공감된 의식의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극장은 팝콘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배우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또 약속을 지켜주시고 핸드폰이나 이런 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배우분들도 저희가 관객에게 찾아오신 관객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의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무대도 있지만 저희가 그 비올라 무대는 정말 간단한 단상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줄리엣의 무덤이 되죠. 그 안에서 윌과 비올라가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전달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장황한 대사나 문장들로 관객들이 사랑에 대한 표현, 아쉬움, 이별 이런 게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밌다라는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밌음, 흥미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준비된 시간이 모두 다 흘렀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과 답변해주신 프로듀서님 그리고 배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퇴장할까요? 네,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